시험 같은 것도 막 그 4살부터 좀 보고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뭐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경우도 네. 있었습니다만. 4살이 무슨 시험을 봅니까? 요즘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을 4세 고시라고 부르죠. 영유아들이 입시 학원까지 다니면서 아이들 정서 발달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유명 영어 유치원 같은 곳을 보내고 싶을 때 이제 테스트를 보잖아요. 맞아요. 레벨 테스트, 뭐 레테라고 하시죠. 네네네네. 그걸 보기 위해서 뭐 또 과외를 붙이고 또 못 들어가면 또 스트레스를 받고 맞아요. 그런 상황을 요새 이제 4세 고시라 그래가지고 뉴스 같은 데서 이슈화가 좀 많이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나보다 혹은 나처럼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직업을 갖고 그렇게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걸 아이들을 원하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이 불안하셔가지고 너무 불안하죠. 또 일찍 시작하지 않으면 벌써 그러니까요. 거기에 합류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일찍 시키게 되고 그래서 이 선행 속도가 경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할 머리를 가진 아이들도 너무 일찍부터 많은 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에 학을 떼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또 여기서 선행 학습 뭐 요즘 요것도 굉장히 또 많이 근데 뭐 얘기가 예전부터도 되는. 그거는 많이 그렇죠, 항상 그렇죠. 뭐 예전에도 사실은 이야기가 나왔던. 됐어요, 선행학습. 예, 요거는 우리 그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아이가 뛰어나고 하고 싶어 할 때 선행학습이 왜 나쁠까요? 할 수 있죠. 영재아이고 그러면 그렇죠, 더 맞아요. 해줘야죠. 예. 그런데 문제는 소수의 그 아이들이 하는 것에 맞춰서 학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봄에 피는 꽃이 아니라 가을에 피는 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봄에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꽃이 피었다 그래서 봄에 꽃을 피우라고 자꾸 데려다 놓으면 정작 가을에 꽃이 피어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못 필 수도 있거든요. 뭐 숱하게 오니까 그렇게 깜짝 놀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돌자리도 오고 뭐 그래서 너무 어린애들도 뭐 그냥 숱하게 오니까 영어학원 테스트를 보게 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열정, 테스트를 보게 하기 위해서 또 과외를 붙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게 압박감을 많이 받는 아이는 정작 시험 보러 가서 울어버린다거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벌써 작은 시험에도 불안감을 느껴버리면 정말 뇌신경계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 잘 되라고 더 일찍 더 많이 시키는 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강제로 시키게 되는 선행학습이 우리 아이를 뇌신경계를 망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관계까지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역효과가 많다라는 것을 부모님이 알면 그때서야 멈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 ADHD 좀 치료제가 아이들 사이에서 좀 유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이게 불린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 이슈화가 많이 됐는데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말 ADHD 기준에 합당할 때 약을 잘 쓰는 것은 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들도 놀이터에 가서 많이 놀고 많이 걷고 요새 라이드도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요.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지를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집안일도 좀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뇌신경계가 안정화되면서 ADHD라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점점 잘 클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네. 어릴 때는 뇌신경계가 감각밥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뭐 보고 듣고 만지고 운동하고 하면서 몸에서 여러 가지 감각들이 들어와서 뇌가 감각 지도를 형성을 해요. 예를 들어 두 손은 똑같지만 많이 쓰는 손은 뇌는 더 크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뇌신경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앉혀서 계속 시각적인 자극만 더 일찍 주는 게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부가 항상 보면은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내 아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조셉이 얘기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요즘 부모님들께서 또 그런 건 굉장히 열려 있어. 맞아요, 맞아요. 너 하고 싶은 게 해. 있어? 그거 해라. 그런데 그거 해라가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게 부모가 그래 이거 하자 그러면서 막 연기 학원 가고 막 이게 또 공부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하. 그럼 어떻게 해야 벌써 돼요? 나오는 아이의 그 싹이죠. 막 자라나는 싹. 그거를 또 부모님이 욕심껏 이렇게 도와줄 때 이 싹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그러들 수 있어요. 맞아요. 아 이거 너무 어렵네. 어려워요. 그래서 균형감을 계속 잡으면서 아이가 주인공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비유를 저는 많이 하냐면 자기가 모는 자기 차라는 거예요. 이게 차라는 거죠. 자신이. 근데 그 차는 이 사람만 몰 수 있어요. 이 그렇죠, 아이만. 그렇죠. 그래서 어쩔 때 차를 여기에 무슨 버튼이 있고 또 어떻게 몰면 좋다 배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부모한테 또 이렇게 심리치료사한테. 하지만 결국 그 차는 자기가 몰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가 하고 싶은 걸 아이가 주도적으로 해야지 부모님이 그것을 막 한다고 오케이 너 이거 해. 그래서 신이 막 나죠. 그냥 이건 부모가 또 더 신나죠. 과한 애정과 과한 네. 관심으로 싹을 또 오히려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얘기신 거죠. 자기애적 부모, 이게 나르시스트의 부모님이 계시다는데 이게 뭡니까?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님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부모님. 나에 대해서도 내 아이에 대해서도 가장 완벽하고 좋은 최고의 것을 그래서 단점이나 결점을 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성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결점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잘 못 봐요. 그래서 미리 과보호를 해서 아이들을 힘들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 하는 마음도 강하시고요. 정말 아이들한테 강요도 하지 않고 상처도 주지 않는 완벽한 부모가 돼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아이가 좀 안전하게 그리고 또 뭐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좀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이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과보호 이게 좀 어떤 영향을 아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과보호는 아이를 좀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미리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일어나기 전에 모든 것들을 차단을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기회를 자꾸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부모들한테도 굉장히 짜증을 내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되고 그리고 뭐 사회에 나가서도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해도 여자친구가 말을 안 들으면 네가 감히 모든 게 자기 위주로 돌아갈 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데이트 폭력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키워져 나가면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 보호도 마찬가지지만 과한 보호와 과한 마음 읽기가 아이들의 어떤 원천적인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를 꺾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얘기신 거죠. 그리고 아이가 너 힘들지 않아?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감정 호소인을 만들 수도 있어요. 감정 호소인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아닌 것에 사소하게 자꾸 아이 의견을 묻는다거나 그러니까 진료실에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부모님들이 그냥 앉으시면 되는데 어느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단한 거는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이 여기 앉자 이렇게 해도 되는 일을 사소하게 아이를 위한다면서 자꾸 물어볼 때 어떤 아이들은 이제 짜증이 나요. 그냥 곱게 앉을 아이가 안 앉을래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쓱쓱 넘기고 맞아요. 네. 또박또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사소한 것에 집중해서 막 마음 있기를 다 해주는 것보다 아이들을 조금 믿어주는 느낌? 이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